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교육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게임 하나가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원 고갈이나 기후변화, 이런 어마어마하고 좀 추상적인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걸 현실적으로 느끼고 진짜로 이해하게 만들려면요. 교과서만 읽어서는 절대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의 정중앙에 있는 개념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니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이게 모이고 모이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라서 책만으로만 가르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머리 아픈 개념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직접 온몸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피셔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진짜 묘미는요, 바로 이 설계에 있어요. 플레이어들한테 처음부터 딱 부딪히는 두 가지 목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는 것, 동시에 모두를 위해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플레이어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규칙은요, 진짜 간단해요. 6나라가 한 바다를 나눠 쓰고 매년 몇 마리 잡을지 몰래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은 물고기가 2배로 불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가 바닥나면 그냥 다 같이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각자 나라를 대표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첫 판은 늘 똑같은 결과로 끝나요. 바로 피할 수 없는 붕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물고기가 25마리. 꽤 많아 보이죠? 아이들은 신나서 우리나라가 이겨야 해 하면서 저마다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1년, 그러니까 첫 라운드가 지나자마자 보세요. 물고기가 10마리밖에 안 남아요. 다들 자기 나라 이익 챙기느라 그냥 막 잡아들인 거죠. 공유 자원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악 같은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남은 10마리, 이 물고기들이 새끼를 칠 시간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네, 말 그대로 멸종입니다. 화면에 딱 뜨죠? 이 게임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이 처참한 실패를 직접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는 거죠. 왜냐면 진짜 배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이렇게 다 같이 망하고 나서야 드디어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국제회의를 열어요. 아니, 우리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시스템 사고라는 건데요. 이건 뭐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시스템 사고를 배울 거예요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물고기 제일 많이 잡아야지 했던 그 생각이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했구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행동, 우리 관계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요. 한 번의 이 실패 경험이요. 아이들 생각을 정말 뿌리부터 바꿔놓습니다. 자원, 공동체, 믿음 이런 단어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120명 아이들이 쓴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걸 보여줘요. 보세요. 아이들이 게임 끝나고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말했을까요? 1등이 공동체 의식, 2등이 자원의 한계, 3등이 협력과 신뢰예요. 누가 이기고 졌는지는 순위에도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운 거죠. 한 6학년 학생이 쓴 소감문인데 한번 보세요. 정말 가슴을 툭 치지 않나요? 신뢰, 배신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냥 물고기 잡기 게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작은 사회를 경험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건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자원은 한계가 있구나.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이걸 기후변화 같은 진짜 우리 문제랑 연결시키기까지 해요. 자, 그러면 이 피셔리 게임, 이게 그냥 참 잘 만든 교실 놀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큽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내 욕심 때문에 물고기가 싹 사라지는 걸 한 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사실과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학습은 달라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관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이해고 여기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작은 연못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행 연습인 셈이죠. 이건 시민성 교육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규칙과 공유된 자원으로 가득 찬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